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공장입니다. 오늘은 미국 집값 얘기 좀 해볼게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뭐 미국 집값이랑 한국 집값이 연결이 된다. 미국이 올랐으니까 한국이 오를 거다. 이런 식으로 뭐 추측성 뭐 영상은 아닙니다. 알기 어렵죠. 다만 좀 통계를 보시면 뉴욕 집값이랑 강남 집값이랑 좀 그래프가 비슷하게 가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 집값은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내리다가 이제 이 서프라임 모기지 국제 금융위기 이후로 좀 힘든 시간을 쭉 보내다가 반등을 시작해서 계속 올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오르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요새 최근에 2020년도 이후에 급등하고 있는 것이 보이셔야 됩니다. 갑자기 올라가고 있죠. 근데 갑자기 왜 올라갈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2020년도면 코로나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택시장 무너지고 주택시장까지 무너질 거라고 모두가 외치고 있던 시절입니다. 이 점은 확실하게 가죠.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어 올리던 사람으로서 참 재미있는 게 제가 2020년도에 영상을 올릴 때부터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이 무너졌고 그 다음은 주택이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서 부동산 시장을 너처럼 예측하는 걸 보니까 너는 정말 거의 뭐 바보 수준이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 재밌는 게 그냥 댓글 남기시다가 이제 안 남기시면 땡이잖아요. 스스로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왜 뭘 잘못 생각했는지 한번 반성이나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맞았고 선생님들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뭔가 생각을 했을 때 맞았으면 왜 맞았는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내뱉고 틀리면 그냥 말고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 그 결과 역시 내 인생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매체에서도 보시다시피 현지 중개인이세요. 미국에 매물이 없다. 그리고 옛날에 못 팔았던 분들이 안 팔리던 분들도 집을 내놨는데 공급이 없으니까 팔린다.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미국은 이런 걸 냅니다. 한 집을 내놨을 때 팔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렇게 잰다고 치면은 예전에 한 60일이 걸리던 이 판매 기간이 지금은 거의 한 5일에서 6일, 10분의 1 정도로 줄었고, 뭐 심하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전체를 퉁쳐서 얘기하기가 좀 뭐한 게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어쨌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열풍이 불고 있는 느낌이다. 왜냐면 사실 주택 가격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약간 부담감과 공포심을 느끼기 때문에 좀 따라 사는 게 없지 않아 있겠죠. 이해합니다. 자, Super Strong Sellers Market.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주택시장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냐면 주택을 팔 때 집주인이 한국처럼 호가에 내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에 내놓겠다, 6억에 내놓겠다. 그러면 네이버에 올라가서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대충 툭 불러요. 감정가. 내 주택 가격은 얼마에 시작을 하겠다. 5억에 시작, 이거 이상하죠, 뜻이? 5억에 시작을 하겠다. 그 5억에 시작이 되면 오퍼를 받습니다. 나는 5억 5천에 사겠다, 6억에 사겠다, 6억 5천에 사겠다, 7억에 사겠다. 수십 명을 받아요. 이게 좀 뭐 약간 외곽으로 가거나 아직 주택시장이 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몰려든 곳은 뭐 오퍼를 하는 사람들이 10명 미만인 것도 있지만 많은 곳들은 50명이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개떼같이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가고 있다. 코로나19에도 미주택 시장 예상 밖의 호황. 그러니까 제가 여러 방송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고 나발이고 간에 미주택 시장은 엄청난 호황이에요. 자, 한국 주택 시장을 제가 얘기할 때 뭐 미국은 어떻다, 유럽은 어떻다 비교하신 분들 많은데 아마 이 타이밍에 비교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미국 시장 오르니까 한국도 오를 거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건 근데 이제 아무 얘기도 안 하실 거잖아요. 왜 이럴까요? 저는 한국 시장에 영향이 오냐 안 오냐 이게 아니라 미국 시장이 왜 이러냐, 도대체 왜 이러는지를 알고 이게 우리가 배울 점이 있냐 없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럴까요? 이게 보면은 미국 집값이 1년 전 대비 뭐 20% 올랐다고 하는데 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체 좀 큰 줄을 통계를 냈을 때 통계기간이 좀 많아요, 미국은. 2018, 2019, 2022 연평균 한 6% 올랐으면은 지금 2021년도 4월 달까지만 12%가 넘게 올랐습니다. 심한 한 15% 넘게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 대비 몇 배가 상승할 기세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버블인지 일시적 현상인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을 때 버블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를 기반으로 국제 금융위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뭐가 버블인지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 있어요. 미국 국내에서 학회에서는. 근데 이번엔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에 서프라임 모기지 때는 뭐 DSR이라 그러죠. 이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주택 가격의 대부분을 빌려줬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면은 뭐 뒤에 다룰 내용들이 있는데 미국 주택시장이 왜 이런지 어떤 그 기사나 미디어를 찾아보면은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인데 여기서 왜 수요와 공급이 튀어나오느냐. 일단 미국 주택시장의 공급이 지금 어려워져 있습니다. 이건 기사를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가 있으신데요. 자, 제가 지금 단순 미국 주택 목재만 쳐도 어떻죠? 구리부터 목재까지 사상 최고. 주택 건설 부면 나무 품기, 치솟는 목재 ETF 리츠. 무슨 말이냐면 미국 주택, 특히 단독주택은 짓는데 목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네, 목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싸졌나 보다 하지 마시고 또 한 번 더 들어가야죠. 목재 가격이 왜 폭등했을까? 간단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유입이 잘 안 돼. 캐나다에서 목재를 들여오는 게 어려워졌고 전국적으로 물동량이 늘다 보니까 선박이 없고 선박이 없다 보니까 운행비가 올라가고 들여오는데 오래 걸리면서 운송비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나무가 아시겠지만 나무는 수요가 올라간다고 바로 올릴 수가 없죠. 나무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다고 그럼 지구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버릴 수는 없어요. 시스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 나무가 자라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벨 수 있는 나무는 똑같단 말이에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목재는 한꺼번에 갑자기 공급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동비 올랐지, 수요량 늘어났지, 공급은 많이 해야 되는데 공급은 몇 년이 걸리지, 나무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2배, 3배, 5배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집 짓는데 당연히 어렵겠죠. 문제는 가격이 오른 것뿐만 아니라 들여오는데도 오래 걸려요. 미국은 이 펄킹라처럼 랏이란 게 있습니다. 주택을 지을 토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주택 토지를 사놓고도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거래가 하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한국에 없는 직장인데 인스펙터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 주택을 산 다음에 이 주택에 문제가 없는지 검열해주는 사람인데 인스펙터의 일도 굉장히 밀려있고 몸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힘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미국 주택 시장은 지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업자들의 몸값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딜까요? 물가가 오르죠, 또. 물가.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야, 목재 똑같은 나무인데? 집 똑같은 집인데? 똑같은 철강이고 똑같은 불이고 똑같은 원자재 똑같은 옥수수인데? 그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내려간다고요.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종이장 있잖아요. 그 종이장은 가치를 약속한 적이 없어요. 만 원이란 그 단위일 뿐이지 만 원의 가치는 계속 변해요, 여러분. 새우깡 얘기 또 꺼낼 필요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짜장면 얘기도 꺼낼 필요가 없죠. 만 원은 그냥 거래 수단의 단위일 뿐이에요. 만 원. 그 가치는 계속 바뀝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원자재나 목재의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내려가니까 그 목재를 살려면 그 화폐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것 뿐이에요. 착시 현상이죠. 근데 미국은 지금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보다 찍어낸 것보다 아마 지난 1년 동안 찍어낸 게 많을 겁니다. 그래프를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그쵸? 계속해서 물가는 올라가겠죠. 밀가루도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갑니다. 계란도 올라가고 앞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이 신도시에 지금 출퇴근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지금 수요가 왜 올라가고 있느냐. 참고로 여러분 어떤 영상을 보셔도 사람의 심리를 맞추고 주택의 수요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사람의 주관이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죠. 제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모르죠. 어디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지, 얼마짜리 차를 사고 싶어 하는지, 언제 어느 나라로 가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마음을 제가 읽을 길이 없고요.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마음을 모르는 게 내가 내년에 뭘 원할지, 내가 10년 후에 내가 뭘 원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제 자신 20년 후에 뭘 원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계속 체인저블하고 플렉서블해요.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그 수요가 돈을 만들어내는데요. 자, 그런데 만들어내는데 그 수요, 미국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설명하면서 수요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 자기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통계는 낼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읽어낼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분석은 불가능합니다. 자, 한국도 신도시의 출퇴근이 어려우니까 서울 집값이 올랐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외곽에 사는 걸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지금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은 한국보다 거주 밀집도가 떨어지죠. 널리 퍼져서 마을 타운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타운하우스처럼 사는데 문제는 코로나 이전에는 자기의 직장이 있는 도심지의 집값이 굉장히 비쌌고 거길 많이 선호했죠. 하지만 지금은 재택근무가 되게 활성화되고 좀 더 안전한 생활 공간을 추구하면서 외곽에 있는 집도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구린 집 말고 예전에 비해서 좀 더 넓어졌다고요. 아무리 재택근무를 해도 가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생활시설 인프라가 있으니까 옛날에 요만큼까지만 테두리가 괜찮았으면 좀 넓어진 거라고요. 그래도 수요가 커진 거잖아요. 그럼 이게 수요가 커졌으면 외곽에 주택을 지어줘야 되는데 지금 주택을 바로바로 못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주택을 새로 못 지어지니까 기존의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와중에 화폐 가치 내려가고 있죠. 그죠? 화폐 가치 하락이요? 이건 뭐 출퇴근 어려운 거고요.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비트코인 모릅니다, 여러분. 도지코인 비난할 마음도 없고 잘 몰라요.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비난을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느껴요. 도지코인은 채굴에 리미트가 없어요. 계속 채굴할 수 있단 말이에요. 희소성이 없는 코인이에요. 근데 어떤 특정 인물, 유명한 분이 얘기한다고 막 가격이 몇 배로 뛰었다 몇 배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 도지코인을 왜 삽니까? 여러분, 이 비난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도지코인이나 비트코인을 왜 살까요? 특히 도지코인 왜 살까요? 쓸 수도 없고 사실 원리도 모르시잖아요. 원리도 모르고 만들 줄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도지코인이 왜 올라요? 사람들이 사니까. 왜 삽니까? 돈 벌라고. 무슨 말이에요? 돈이 갈 데가 없다고요. 돈이 좀 불어날만 하면 글로 미친 듯이 가는 게 지금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유동성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도지코인에도 가고 비트코인에도 가고 주식에도 가고 부동산에도 가고 땅에도 가고 원자재에도 가고 채권에도 가고 은행에도 가고 전국 사방에 미쳐 날뛰고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풀렸죠. 왜? 미국이 시작을 했잖아요.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한국만 원화를 찍어내면은 한국 망해요. 왜? 원화의 가치가 내려가니까 해외 수출에 문제가 생깁니다. 수출 수입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미국은 키 커런시, 기축통화란 말이에요. 미국의 달러는 전 세계에 풀려있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없어지면 전 세계가 곤란해집니다. 이게 닉슨 대통령이 근본위지를 폐지하면서부터 달러의 그 어떤 발행은 제가 봤을 땐 약간 사기입니다. 제가 봤을 땐 좀 사기예요. 왜? 찍어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미국은 깨우친 거죠. 국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화폐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극복하지 못할 위기가 없다고 느낀 겁니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제가 공부한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축통화가 계속 찍어냈잖아요. 미국이 통화를 계속 찍어내는데 한국은 안 따라갈 수 있을까요? 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출 수입으로 먹고 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기축통화의 화폐 발행량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달러의 가치는 계속 내려가는데 원화 가치는 그대로 내버려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자동차를 수출을 했는데 현지인들이 옛날에는 분명히 느끼기에 이 자동차가 3천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6천만 원인 거예요. 현대차가 미국에 나가서 뭐 일본 자동차나 독일 자동차나 미국 자동차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체감하기에 갑자기 가격이 2배인 거예요.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잖아요. 옛날에 이런 예가 있었죠. 어디입니까? 일본이잖아요. 일본. 일본이 그래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 가치를 변동을 시켰잖아요. 왜? 미국이 수출에서 밀리니까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통계를 보시면 미국의 화폐 발행량에 전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시장을 정리해보면 이렇네요. 지금 여기 가시화된 것만 정리를 해보면 사람들은 지금 시중에 넘쳐나는 돈으로 죄송한데 여러분이 돈이 없다고 시중에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제 얘기가 아니니까 이거는 분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이 없다고 시중에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주머니 말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풀렸고 미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 돈이 주식시장, 비트코인, 부동산으로 막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막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택은 필수제인데 미국의 주택 수요는 늘어나죠. 돈 쓸 사람도 많고 재택근무 같은 것 때문에 주택에 대한 안정된 거주 공간이 외곽이어도 괜찮다는 인식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니까. 근데 목재 가격을 필두로 모든 것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택 공급은 어려우니까 주택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에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릴수록
한국도 어느 정도 발맞춰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아마 한국은 지금 환매 조건부 채권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랑 좀 다를 겁니다. 그죠? 한 3년짜리 만기인가 해서 30년인가? 어쨌건 돌아와야 돼요. 어쨌건 제가 봤을 때 이대로 간다면 이 유동성이 풀리는 현상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미국을 봐라. 미국을 봐라. 미국은 수요 공급 때문에 주택시장이 올라가는 것 같다. 네, 여러분도 한번 이걸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권에서 미국 주택시장에 대한 상승의 요인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미국이 지금 주택시장이 상승하는 이유와 현상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그에 맞는 어떤 정책을 펼쳐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목재가 자라야 되니까 그럼 모든 것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안정화시키겠죠. 그거를 좀 지켜보면은 한국 주택시장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